양쌤 양썸 오늘 공부하는 간판은 GS25입니다. GS25는 새롭게 디자인된 간판과 이전의 간판 이렇게 두 가지를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호기심을 끈 간판은 새 디자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글자 O 안에 흰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양쌤과 공부 시작합니다. 양쌤 용서. 이전 CU를 공부할 때 숫자 24가 24시간 영업 서비스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5는 어떤 의미일까요? 25는 24 더하기 1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24시간 영업한다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번거롭게 1은 뭘까요? 네, 하루 24시간에 1시간의 서비스를 더한다. 는 고객 정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1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 5 안에 작은 하얀 점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시계의 1시 방향에 찍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확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당신의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우리가 당신의 생활에 낭비될 수 있는 시간들을 아껴주어서 마치 25시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소매점의 기능 외에 많은 다른 추가 서비스를 통해 예를 든다면 택배, 하이패스 미납 결제, 애완동물 보험 가입, 차량 가전 렌탈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을 한 장소에서 해결함으로 시간을 아끼도록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이 말을 간단히 줄이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편의점의 추세가 옛날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서 말이죠. 소포를 받는 부탁, 동네 방구하는 정보, 심지어는 처녀총각 중매하는 정보 제공까지 가능했죠. 편의점들이 아무리 가깝게 다가와도 이런 종류의 일은 못할 것 같죠? 그리고 구멍가게는요, 학교를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답니다. 아마 우리 할머니들은 이런 경험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학교 준비물을 사야 되는데, 줄줄이 서너 명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잔돈을 따로 준비해두는 경우는 많지 않았죠. 구멍가게는 현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멍가게는 외상도 가능했고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역할도 했었죠. 그러고 보니 이 외상이라는 문화, 현대 편의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럼 오늘은 조금 전 제가 사용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life. 혹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나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유행가는 어때요? 인생은 나그네 길. 네, 바로 그 인생, 삶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SNS 세상에서는요, 인생이라는 단어를 매우 인상적인 방향으로 젊은이들이 사용하더라고요. 혹시 2010년 중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인생 사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외모나 인상이 아주 잘 나와서 인생에서 가장 잘 찍은 사진이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 사진은 액자에 넣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즐기게 되겠죠. 인생 유튜브 방송 하면 양쌤 영썸이 되도록 양쌤 노력하겠습니다. 스타일. 나 빠마였는데 스타일 어때요? 어머머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워낙 영어 그대로 쓰셔서 달리 필요하지 않을 정도인데 굳이 하자면 양식, 형식 정도 되겠습니다. lifestyle. 라이프스타일 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샵은 가게로 이제 확실히 뜻을 아시지요? 하나의 가게, 즉 하나의 매장 안에 아주 큰 가구부터 자잘한 귀여운 소품까지 실제 사는 집처럼 배치해서 마치 누군가의 집을 방문한 듯하게 만드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여러 곳 다닐 필요 없이 여기 물건만 싹쓸이해서 사면 이런 분위기의 공간을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진열대를 꽉꽉 눌러 채워놓는 기존의 진열 방식. 그러니까 편의점 진열 방식과는 아주 다릅니다. 라이프스타일 샵은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물건을 팔고 소비자 니들 알아서 마음대로 배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랄까 인생 인테리어라고 할 정도의 멋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보여준 게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해봐. 그러려면 우리 물건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물건 팔도록 접근하는 거죠. Flat, flat, flat.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죽은 소크라테스가 요즘 한국에서 짱짱하게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콘서트에서 테스형 하길래 시어머니와 노래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테스는 여자였거든요. 테스 언니. 하여튼 이 철학자의 사상은 플라톤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 로마의 글자가 영어의 어머니 격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리스 로마가 글자에만 영향을 주지는 않았겠죠. 예술과 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태 이렇게 기억하던 플라톤의 이름이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어깨가 하도 넓고 커서 붙여진 별명이 이름보다 더 유명해진 케이스죠.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면 플라톤으로 불린 아리스토클레프는 어깨 깡패였습니다. 그의 별명 플라톤은 지금 저와 배우시는 단어 플랫과 같은 뜻입니다. 발음이 약간 다른데 왜요? 네, 이 두 단어는 아가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form, form, form. 이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쓰시고 계세요. 사진 찍을 때 야, 폼 좀 나게 서봐. 폼 어증증하잖아. 이런 말 하시죠? 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왜 남자들은 바위나 나무만 보면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V자 만들고 폼 잡고 사진을 찍는 걸까요? 남자분들 앨범에 이런 인생사진 한 장쯤은 다들 있으시죠? 자, 이럴 때 폼은 형태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 저녁에 클렌징 폼으로 화장 지우시죠? 클렌징은 깨끗하게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폼은 거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배우는 뜻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Platform, platform, platform.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기차 타고 싶네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철로 옆에 땅보다 높게 만든 구획된 평평한 형태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그럼 플랫폼은 왜 있는 걸까요?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기차를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차는 이곳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지요. 또한 기다리면서 먹거리나 잡지 등을 살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GS25가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와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자, 방문해 보시면 왜 슈퍼가 없어지고 편의점이 많이 생기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미 동네마다 중요한 위치로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행보다 우체국보다 세탁소보다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자, 가까운 GS점에는 이렇게 추리닝 입고 그냥 슬리퍼 신고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며칠 전 저희 동네에 있는 GS점을 지나가다 보았더니요. 가게 밖에 웬 캐비넷들이 짠뜩 있더군요. 자, 그걸 잘 보니까요. 냉장 택배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매장에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일반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골목 상점을 파고드는 것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사를 자주 하는 젊은 1인 가족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고 안전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좋은데 땅값이 비싼 곳의 편의점에는 의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다리가 아파서 정말 힘든 적이 있는데요. 옛날 구멍 가게들처럼 따뜻한 추억의 장소가 되려면 첨단 서비스에 앞서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단어 1, 2, 3, 4 모두 합체합니다. Lifestyle platform, lifestyle platform, lifestyle platform.
자, GS는 또한 각 매장이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플랫폼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고, 자, 그럼 모빌리티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에서 약간 배운 적은 있어요. mobility, mobility, mobility. 아기들을 위해 보통 천장에 달아두는 장난감을 모빌이라고 합니다. 모빌은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오토모빌이라고 하는데, 오토는 자동, 그리고 뒤에 모빌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카는 뭐냐고요? 이것도 차의 뜻으로 쓰지요. 자, 카는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을 다 의미합니다. 그럼 소나 말이 끄는 수레까지 포함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코로나 끝나면 빨리 여행 가고 싶어서 미리 쌓아두었을지도 모르는 캐리어에도 앞부분에 CAR, car가 있네요. 왜요? 이것도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이잖아요. 카가 훨씬 더 큰 의미의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모빌리티라는 단어 뒤에 뭐가 좀 붙었어요. 먹다라는 우리말로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먹다는 동작을 나타내죠. 여기에 뒤에 다른 말을 좀 붙이면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은을 붙이면 먹는 음식이라는 말로 를 붙이면 먹었다로 이전에 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과거가 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영어 단어에서도 뒤에 뭐가 조금씩 바뀌면서 다양하게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는 ITY가 붙으면서 모빌이 아니라 mobility, 움직이는 수단, 즉 간단히 이동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GS가 이동수단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충전을 기다리면서 물건도 사는 거고요. 자동차 기름 넣는 주유소에서 함께 딸린 가게에서 간식거리를 사시는 것,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며 약쌤 영썸 인사드립니다. 바이바이.